안녕하세요. 저희 핵심정리 관세법 2차 과목 진행하고 있는 박승찬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OT 첫 시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핵심정리 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본 강의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강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바뀐 교재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고 기본 강의 책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보시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기 그 법령집 그대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구에도 손대지 않았었고, 단순히 법령집을 이제 보기 좋은 상태로 좀 편집한 정도, 그리고 뭐 관련된 참고 사항들 좀 적어 놓은 수준이었다면, 핵심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작성을 실제로는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 같은 경우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외보다는 이제 원칙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과감하게 좀 단도 나누고 하면서 좀 편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비교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서가 이제 보정이자 쪽을 보면 이게 이제 기본서의 보정이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세관장은 해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 보정의 면제 대상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세액 보정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법이다 라는 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정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편집을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0, 32조 4, 5항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 제가 표기를 해드린 거고, 수업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0, 32조의 4, 5항 자체가 애초에 표기는 기본서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고 기증되고 직접 수입 뭐 제외하고 우편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빼뜨릴 수 있으니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게, 네, 기본서의 내용을 좀 풀어 쓴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되죠, 왜? 그래서 기본서에는 핵심 정리집에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식으로 쪼갰고, 그 다음에 직접 수입과 기증을 또 쪼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할 때는 어쨌든 기본서처럼 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지방단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됐고, 비단 이제 보정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은 뭐 법, 어디 부분을 쓰시오, 뭐 시행령 쓰지 말고 뭐 법까지만 쓰시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이 법인지 영인지 규칙인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서 굳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어떤 조항이다 라고 남겨준 거고요. 나머지는 표기가 없다면 그냥 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편집을 좀 해서 아무래도 2차 시험이 어쨌든 저희가 쓰는 시험이다 보니 쓰는데 최적화된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칙 이랑 청문을 제가 각각 배치를 했어요. 해당하는 쪽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벌칙은 아무래도 저쪽에 보세공장 쪽에 많죠. 아니 7장 쪽에 많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과태료 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지 뭐 허위신고죄인지, 그리고 뭐 벌칙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 해당하는 조항 아래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과태료 벌칙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일단은 벌칙 조항에서 과태료를 뭐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각각 보기에는 뭐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식의 시험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허위 신고죄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 보는 것보다는 특정한 조항에서 어떤 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과태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과태료 부분이 이제 벌칙 부분이 많이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벌칙 조항을 빼놨고요. 그 다음에 보칙에 보면은 청문이 있죠. 이제 청문도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 자체도 해당하는 조항 아래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청문을 해야 하는 특허 취소의 경우에는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핵심 정리집을 보다 보면 뭐 딱히 외우려 하지 않아도 어쨌든 2차 시험까지는 굉장히 많은 회독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좀 익혀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법 내용 자체를 제가 통합하거나 혹은 일부는 이제 분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재수입 면세 한번 보시면 재수입 면세가 은근히 내용이 많지 않은데 좀 복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편집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본서가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기본서의 재수입면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재수입면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1번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해서 제조가공 사용, 그 다음에 관련된 시행규칙, 그리고 2, 3호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부분도 이제 기본서에는 법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핵심 정리집에서는 내용이 조금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그 윗부분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상단에 원래 길었던 부분이. 그리고 해당하는 것,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 붙였고, 그 다음에 담안에서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같이 붙였고요. 그 다음에 2항, 3항.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놓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실 때도 괄호가 너무 많으면 사실 괄호 내용 놓치기도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편집을 했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제 편집한 내용이 내 눈에 잘 익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또 별도로 한번 교재 만들어 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굳이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취지를 알아야 돼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령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책 구성 자체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책을 갖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와 저기 핵심 정리집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서는 법령집 그대로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가장 원초적인 거고, 이 핵심 정리집은 중간 단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사실 빼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66페이지에 가산세 감면 같은 거 보면 제가 이제 법 순서를 좀 바꿔놓은 부분인데, 예시인데, 이게 제가 지금 비단 설명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래서 바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가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세가 완전 면제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분 면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항마다 흩어져 있었는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완전 면제는 완전 면제끼리 뭉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완전 면제가 아닌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제 같은 경우는 묶어서 보시고, 나머지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부 면제에 대해서도 쪼개서 보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법 순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앞에 번호는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에서는 42조의 2의 1항의 6호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3호로 안 바꾸고 그대로 6호로 뒀어요. 여기도 8호도 완전 면제인데 여기도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뭐 3, 4, 5가 있고 순서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이유가 일단 법문 그대로를 제가 살린 거라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나 혼동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어쨌든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암기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제 시험 전까지.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이제 작은 요소라도 기억에 남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1, 2 다음에 6 나오고 8 나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이런 게 기억을 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다음에 이 숫자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6번, 8번까지가 있어서 그럼 가산세 면제가 완전 면제가 4개였고 그 아래 이제 3, 4 묶었고 그 다음에 5 다음에 6이 아니라 7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숫자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은 거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군데군데 좀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품 면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가지 정도는 택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택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앞부분에 그것들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상할 때 하나씩이라도 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편집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의도한 내용이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법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FTA 특례법, 환특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풀네임을 좀 줄였어요. 어차피 기술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 기술하실 거 아니고 FTA 특례법이나 환특법이라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채점자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아닌 법들 있죠. 우리 법이 아닌 법들은 제가 자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항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날렸습니다. 어차피 보실 때 나중에 쓰실 수도 없고요. 뭐 그것까지 디테일을 외운다는 게 사실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과감하게 뺐고, 그 다음에 뭐 특정 뭐 단어를 설명하는 뭐 한자 같은 부분도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덤핑이나 아니면 뭐 아크바 그쪽에 제가 좀 이 부분까지 굳이 봐야 되냐 하는 것들 정말 최소한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정리집 보면 기본서랑 페이지 수 차이가 한 100페이지밖에 안 나요. 근데 제가 기본서에는 관세 평가 부분도 그대로 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뺀 걸 감안하면 양이 아마 거의 안 줄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애초에 이제 올해 2차 시험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 빼서 슬림한 타입으로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2차 시험이 워낙 뭐 시행령이나 이쪽에서 출제가 워낙 많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빼면 이제 핵심 정리집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 지엽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핵심 정리집이지만 최대한 내용은 좀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정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 제 기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뺐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핵심 정리집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기본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 그 내용 뭐 따로 빼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은 뭐 시종일관 같습니다. 어쨌든 못 쓰는 거는 남들도 못 쓰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 못 쓰는 것까지 다 써야지 하는 것보다는 남들 맞추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맞춰보자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서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언제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어쨌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또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실어놓은 이유는 중요한 걸 다 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지나갈 텐데 지나가면서 또 눈에 자연스럽게 익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어놓은 거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특법 같은 경우도 기본 소화는 좀 순서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바꿨고요. 이제 그 내용은 아마 제가 환특법 기본 강의일 때 했던 순서대로 핵심 정리집은 그 순서를 좀 수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 구성은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핵심 정리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최대한 모든 거를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핵심 정리는 어쨌든 수업 시간이 절반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기본 강의 때 봤던 거를 똑같이 또 보는 거는 핵심 정리에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7월부터는 암기를 한다면 또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용 자체 편집을 했듯이 그렇게 쓰는 법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20점 정도 배점의 문제 정도는 좀 풀 거고 그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용은 다음 주 오기 전에 아마 시험을 좀 보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5점짜리가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10점짜리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임의에 따라 갈 건데 그때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한 사람이고 수험생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7, 8월부터 굉장히 빡세게 암기를 한다라는 것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시험이 6월달이 시험이죠. 네, 6월달에 시험이면 6월달 시험 전날까지만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그 에너지의 총량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100이라는 양을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이 시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관세사 시험이 뭐 다른 시험들처럼 굉장히 막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과목이 많고 뭐 관세율표의 약간 특이성, 그다음에 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게 막 굉장히 막 그런 뭐 그런 걸 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됐고요. 올해 출제에서도 보면 뭐 암기라고는 뭐 딱히 다른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취지로 계속 발생될 시험이 출제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누가 지치지 않고 시험 전날까지 시험 날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에너지가 제가 이제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1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이 시험에 임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얼만큼 잘 분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부터 그때 소화를 잘 해야 4분의 1을 할 것이고 2분의 1을 할 것이고 전 범위를 소화가 가능할 것인데 에너지는 결국엔 1, 2월 달에 가장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8분의 1을 놓치면 4분의 1도 놓칠 것이고 2분의 1도 놓칠 것이고 8분의 1 때 디테일한 걸 못 보면 당연히 시험 전에도 못 보겠죠.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의 그런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 지역적인 것들을 8분의 1 때 아니면 그 이후에는 볼 시간이 없어요. 주어지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수험생분들도 8분의 1 때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시험 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는 못 쓰고 흉내내는 수준으로 쓰는 것이고 그게 합격을 많이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8분의 1 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8분의 1이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8분의 1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암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 전까지 할 일입니다. 12월까지. 12월까지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1월 달부터 시험 전까지 6월 달까지 정말 빡세게 암기를 해서 시험날 다 풀어버리고 또 날리고 뭐 하는 시험이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7월, 8월부터 나는 내년 시험 붙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지하게 암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암기라는 것은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시험 자체가 반복의 연속인 건데 7, 8월부터 그렇게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누적해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7, 8월 달에는 기본 강의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 가산세 완전 면제가 몇 개 있었지? 한 4개 정도 있었지? 그 정도만 해도 기본 강의는 제가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핵심 정리에서는 그럼 가산세 완전 면제가 4개였고 그 4개가 어떤 거였지? 뭐 그 다음에 일부 면제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지? 요 정도 키워드 위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핵심 정리반은 성공입니다. 어차피 기본 강의 때 저랑 강의하면서 한번 1회독을 하셨고 복습하면서 또 1회독을 하셔서 2회독이 됐고요. 핵심 정리 때도 마찬가지 강의 들으면서 1회독 복습하면서 1회독 하면 2회독이 된 거예요. 그럼 총 4개월 동안 4회독을 한 거잖아요. 4회독이면 4회독을 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 기억이 날 수가 있으면 충분히 8월 달까지는 잘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피치를 올리는 거는 저희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죠. 합격자 발표 나면 그때가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불타오르는 시간이에요. 아, 나도 내년에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부럽다. 뭐 등등 뭐 저기 뭐 축하연 이런 거 가서 보는 거 보면 그때 가장 불타오르거든요. 그때 딱 시작을 하면 돼요. 10월 달부터. 그때도 뭐 암기를 8분의 1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의 그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부터 뭘 할까 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점을 한 10월 달부터는 내가 이제는 내년 6월만 보고 달려가야지라는 시점으로 좀 잡으시고 그 시점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달리기 위한 나머지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암기를 위해서 특정한 키워드를 외우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교재를 개별적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해서 제가 출력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거 갖고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작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암기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10월 달까지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뒤도 안 보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 정리반이고 뭐 해서 막 너무 막 이거를 나는 이제 달려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시험 문제 자체도 제가 고민 중이긴 하지만 단답으로 낼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뭐 블랭크를 채우는 식의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근데 공부 자체가 좀 길게 가야 되는 공부고 어쨌든 오랫동안 해야 되는 시험인데 이거를 이제 벌써부터 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과를 좀 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도를 쓸 수 있으면 아 내가 그래도 복습 정도는 제대로 했구나 이 부분 정도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쓸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도 테스트 자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내려고 합니다. 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수험생 때 그런 막연함을 느꼈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자신감을 가져가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예습을 하는 것보다는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 그 다음 주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습보다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그 진도만큼 복습만 따라가도
자동으로 1회독이 되는 거기,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의 자체는 어쨌든 강의 계획서를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조금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픽스는 아마 마지막 날 환특법 1회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 7회차를 어떻게 분배하냐인데 아마도 1, 2장이 오늘이 될 거고요. 2장의 일부. 다음 주가 2장의 나머지와 3장, 그 다음 주가 4장, 그 다음 주가 5장, 6장, 그 다음 주가 7, 8장, 그 다음 주가 9장, 그 다음 주가 10장부터 13장, 마지막 환특법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고, 강의를 제가 이제 기본 강의만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범위를 8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는 가정하에, 아신다는 가정하에 좀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별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요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매 시간 하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하고 갈게요. 요게 이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집중되는 것들이 있죠. 2장, 그 다음에 4장, 5장, 7장, 9장, 그리고 환특법. 환특법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환특법 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환특법 같은 경우는 놓치기 정말 아깝습니다. 법 조항도 굉장히 적고요. 내용도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가다 보면은 굉장히 실무에 적합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를 바탕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해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셔야 되고, 결국에는 2장, 4장, 5장, 7장, 9장이 어쨌든 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도 보세구역 7장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보칙도 올해 나왔었고, 등등 해서 내용을 어쨌든 이렇게 좀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고, 세율 및 품목 분류도 비율은 낮지만 최근에 출제가 안 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율도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총칙부터 요 4장까지가 이제 세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불복 절차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나머지가 이제 통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법은 굉장히 특이한 법이죠. 세법인데 통관인 절차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좀 독특한 법이고, 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불복도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자체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벌칙과 조사과 처분과 관련된 조항까지 다 들고 있으니까 이제 관세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를 포괄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요 조사와 처분에서도 출제가 좀 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될 것들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나오지 않아도 될 것들도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니까 어쨌든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2장, 4장, 5장, 7장, 9장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내용 자체가 세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매우 어렵지는 않으나 가산세나 납세 의무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6장부터 진행되는 거는 절차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후부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진행을 잠깐 쉬었다가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